편집자들도 60권씩 병렬 독서를 하네? Sad books. 아, 이래서 작가의 인세가 10%인 거구나. 옛날엔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만약에 막 연애 상대를 찾는다면 네, 안녕하세요. 책을 파봅시다. 2부로 돌아온 하발런만의 강민지. 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이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인수 마케터 조아란입니다. 자, 1부에서는 이제 시대를 건너온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제 2부에서는 다시 돌아온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설을 보다 보면은 갑자기 역주행을 했다고 하면서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오랜 기간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아, 이게 어떤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했길래 1위를 할까? 누가 이렇게 많이 볼까? 이렇게 궁금하면서 저도 보곤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딱히 그런 계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10년, 20년 전에 나온 이 책들이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심도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두 권의 도서는 2020년, 21년도부터 본격적인 역주행 현상으로 주목받았던 작품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 그리고 최진영 작가님의 구애 증명이라는 작품입니다. 다들 이 두 작품 혹시 보셨나요? 저는 구해증명도 역주행 한다 그래서 봤고, 모수는 너무 다 이제 언급하셔가지고 읽은 줄 알고 있다가 이번에 봤습니다. 그런 책이 있죠? 있어. 흑사 작가님이 보셨나요? 둘 다 봤고, 특히 구해증명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읽었는데 잊어버리는 그런 책들 있지 않아요? 있죠. 저한테 구해증명이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다시 보니까 또 새로웠던 것 같고, 양기자 선생님의 모수는 이렇게 재밌었던 책인가를 최근에도 다시 느낀 것 같아요. 다시 읽으면 또 약간 감상이 달라지는. 맞아요. 이 모순의 주인공이 되게 맹랑한 문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 추구미이기도 해가지고 약간 맹랑한. 네, 되게 가까이 느끼면서 읽긴 했습니다. 모순 작품을 거의 다 보셨다고는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제 이 책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살짝 소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리뷰를 한 적 있으시잖아요, 모순을. 아,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걸로 모순을 접했고 그 다음에 책을 읽었거든요. 25살 주인공 안진진이 나의 남편 누가 될 것인가?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 라고 외치면서 내 남편 누가 될 것인가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남편 찾기의 여정 안에 안진진의 삶에 대한 고민, 가족들과 얽힌 불화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섬세하게 담겨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성 독자층이 거의 80~90%에 달한다고 알고 있고요. 시대를 거슬러서 계속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설을 보다 보면은 안진진이 계속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크게는 뭐 남편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마랑 이모가 쌍둥이로 나오는데 어떤 삶을 내가 선택할지에 대해서 이제 내면의 고민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책이 20~3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의 2030이 찾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하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은 걸까. 이게 첫 문장이 사실 되게 강렬한 시작이잖아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라고 비장하게 외치면서 시작하는데, 근데 그러고서 이렇게 덧붙여요. 나도 원래 이렇게 비장한 사람은 아니다. 심지어 그렇게 비장하게 말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내가 이랬겠느냐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쭉 설명하는데, 세 분은 그렇게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외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눈을 떴는데 꿈의 연장선과 내가 어제 자기 전에 고민했던 것들의 연장선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깬 적은 있어요. 그럼 그때 감정이 어떤가요? 이대로 살 순 없어. 뭐 이런 거죠. 예. 뭐 외치진 않았다만 뭐 그런 거죠. 예. 어떤 것들을 고민하다가 자면은 아침에 깨서도 그 감정이 이어질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자면서까지 내가 이런 걸 고민하다니 이렇게 살 순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신? 두 분 있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다 잠들면 보통 아침에 까먹고 일어나지 않나요? 너무 워너비. 제 워너비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좀 살다 보면 아씨 이러면서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청춘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안진진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내 삶과 완전히 뭐 같진 않아도 비슷한 지점이 어쨌든 있을 테니까. 예. 그렇죠. 진짜 강렬한 오프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뜬금없을 정도로 갑자기, 그래서 결론이 내 남자 결혼한 남자라도 그럼 내가 골라보겠다 이러면서 시작되는데, 근데 저는 그 사랑 이야기인 게 되게 소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읽었어도 더 재밌는 MBTI가 요즘 한창 유행이니까 그죠. 완벽한 STJ 남자를 고를 것인가 NFP 남자를 고를 것인가 양 극단에 있는 남자 중에서 과연 나의 선택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갈수록 사랑 이야기가 희박해지잖아요. 장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청춘들이 아, 이 사랑 얘기 하는 데 없어? 이러면서 찾게 되는 건가?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오히려 촌스럽고 맞아. 근데 제가 되게 기억나는 거는 최지영 작가님이 해가 지는 곳으로가 나왔을 때도 저도 이제 그냥 이제 먹을 독자로서 이렇게 책 너무 재밌게 읽었다. 너무 절절한 사랑 얘기이기도 하고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북토크도 저도 행사 때문에 따라다니고 하면서 편집자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랑 평론가분들이랑 토크할 때 가장 저도 기억에 남았던 게 딱 그 포인트였거든요. 최지영 작가님의 책이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재미있게 읽히는 이유가 최근에 계속해서 사랑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올드하고 쿨하지 못하다고 여겨졌는데 작가님은 완전 사랑을 외치는 작가님이셔가지고 그게 오히려 독특한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희 마음속에 되게 오래 남아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소구 포인트가 되는 오글거린다라고 하는 거를 약간 병적으로 피하던 맞아요. 한 최근 한 5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면 돌파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오히려 더 소구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어떤 것도 느끼냐면 이게 오히려 굉장히 예전에 출간이 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마음을 놓고 읽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보면서 조금 좀 진부한데 이런 거 약간 좀 촌스러운데 싶다가도 90년대 후반 얘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 놓고 보게 되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이걸 끝까지 읽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막 인터넷에 쳐보고 유튜브에 쳐보고 하면서 나랑 같이 비슷한 걸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이러면서 더 역주행의 가속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있던 책이니까 또 떡밥도 너무 많고 맞아. 검색하면 뭐 쫘라라락 나오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만약에 두 남자 사이에서 막 결혼을 선택해야 되는 이야기를 쓴다면 훨씬 더 피해가야 되는 그 까다로운 진부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맘 놓고 읽는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성격적인 세팅도 너무 진짜 완벽하게 STJ잖아. 완전 스테레오 타입의 전혀 선택권이었고 다 정해져 있고 영화 보는 시간, 쉬는 시간까지 다 그냥 정해져 나가기만 있잖아요. 하면 되는. 반면에 들꽃 보고 눈물 흘리고 지금 나왔으면 작가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면서 욕을 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처럼 네. 근데 그게 주는 쾌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구해증명 보면서도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이 책이 뭐 비슷한 지점은 없지만 있다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막 사랑이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보게 되는 책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미디어도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두 개가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도 연애 프로그램은 많으니까 아 맞아. 그런 것도 많이 보지 않으세요? 많이 보죠. 지금 그거 보느라 책 못 읽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볼 시간에 제가 지금 사탄 탱고를 봤으면 사탄 탱고 아니지만 제가 다른 걸 봤으면 좀 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어떤 점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되게 과잉되게 말하고 있는 시대 같기도 한데 무슨 차이일까요? 그 연애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분석하는 거 보면은 진짜 실제로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만족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사랑이 희소하긴 한 것 같아요. 밥 안 해먹는 시대에 뭐 요리 프로그램 유행하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연프 사람들 거기서 연애할 때 우리는 뒤에서 맥주 마시니까 뭐 한편으로는 거기서 이렇게 지지고 볶는 걸 보면서 저렇게 피곤한 거 그러니까 나 안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그 연프의 최고 리액션 그 리뷰어 찰스 앤토니 모쏠로가 대표 모쏠로 대표 모쏠로. 맞다. 남이 하는 걸로 충분한 거죠.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사랑을 많이 하지 않는 10대, 20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10대, 20대들한테 무슨 구해증명 인기가 있는 걸까요? 아 근데 저는 나름의 그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 말한 것처럼 구해증명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 미남자의 급류도 사실 역주행한 책이고 그리고 최지영 작가님이 해가 지는 곳을 언급했던 그런 책들도 그런데 저는 구해증명이랑 급류랑 너무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10대, 20대의 되게 절절한 사랑 이야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힘든 사랑 이야기 이게 인기가 많구나. 급류 같은 경우도 역주행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10대, 20대가 독자가 50%. 정말요? 그 순전히 정말 10대, 20대 독자들이 선택으로 역주행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즉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책들이 요즘 독자들에게 소구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뷰할 때 왜 새드북스라고 새드북스 새드북스 키워드 아시죠? 그래서 리뷰로 틱톡에 검색해보면 대중교통에서 울고 울면서 리뷰하는 책. 그 책 소개하지 않는데 내가 이거 보고 울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내가 울었냐 안 울었냐부터 시작해서 나
나 이거 울었는데 너 한번 봐봐. 너 안 울었어? 약간 이렇게. 맞아요. 너 티야? 약간 그래서 이 금류도 점님이 리뷰를 딱 그 새드북스 리뷰를 해주신 거예요. 그냥 눈물 싹. 눈물 싹템. 그럼 혹시 해피북스도 있나요? 해피북스는 없는데 근데 또 한동안은 또 필구 소설이라고 해서 그게 엄청 역주행했었잖아요. 따라가기 힘들어. 작가로서 작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드북스 필링북. 전 작가로서 최정원 선생님 이게 종합 베스트셀러에 있잖아요. 부럽다.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과 근데 저도 최진영 작가님 소설을 너무 좋아하고 해가 지는 것으로도 딱 펼쳤을 때 펼친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은 책이었거든요. 그것의 역주행에는 정말 이분의 문장력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페이지 펼쳐도 항상 최진영 작가님 책은 이 문장에서 다음 문장 사이가 자석처럼 싹 붙는 그 특유의 호흡이랑 리듬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잘 읽힌다는 것. 후루룩 읽게 만드는. 이렇게 읽히는 소설 쓰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읽히는 문장 정말 쓰기 어렵다. 왜 최진영 작가님 책을 제가 어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 관련된 저의 감정은 부럽다. 이렇게 역주행을 했다라고 하면 가요 같은 건 이해가 쉽잖아요. 누가 여기 나와가지고 홍보해서 역주행을 탔다. 뭐 쇼츠가 떠가지고 뭐 잘 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역주행을 해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다음에 알게 된 거거든요. 뭐 10대들이 뭐 50%를 봤어. 근데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학교에서 야 재밌다, 야 재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대, 20대 친구들이 사용하는 이게 휴대폰으로 늘 이렇게 어떤 소통의 창구로 이용을 하니까 요즘에는 특별히 유명인이 나와가지고 이 책 좋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뭐 새드북스, 새드북스 독자들 사이에서 어떤 소통을 하면서 붕업되는? 근데 확실히 뭔가 필독서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또 책장 구경하면은 이제 막 20대가 된 분들도 나오고 하는데 필독서들이 있더라고요. 아가미, 부해증명. 지금 유행하는 책들이 딱 그 나와요. 파과. 거기에 어떻게 제 책을 넣을 수 있을까요? 리스트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저는 또 어떤 걸 생각을 해봤냐면 그 새드북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해피북스가 만약에 없으면은 10대 사춘기를 겪으면서 20대 초반까지의 약간 멜랑콜리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나의 약간 우울한 걸 누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예전에는 인터넷 소설들이 해주던 그 분야들이 있잖아요. 아 약간 비슷해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감성들을 건드려주는 소설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 그래서 그 30대 분들이 이거 10대들이 많이 본대 하면서 이제 책을 보고 내가 인솔을 보면서 절절히 느꼈던 저 약간 그걸 느꼈어요. 그의 증명을 보면서. 어렸을 때 봤던 느낌이 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정확히 했어. 그런 리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은 거 보면서 울었잖아요. 봤어요? 몇 챕터 봤어요. 몇 챕터 봤는데 완독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귀현이 작가님의 문체가 얼마나 슬프고 절절하냐 얼마나 사람의 심금을 울리느냐 이게 다시 재평가된단 말이죠. 그런 감성들 음악 같은 거 있잖아. 뭔가 힘들었던 시절에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들으면 뭐 그때가 기억난다 그러면서 나를 다시 그때로 데려가는. 10대 때 진짜 슬픈 말 노래 많이 들어. 맞아. 밤이 좋고. 요즘은 막 왜 이렇게 해가 빨리 지나 이러는데.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밤을 기다리면서 읽었던 그런 소설의 맛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약간 역주행의 낌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출판사에서는 대처하는 게 있어요? 들썩이나요? 들썩이죠. 들썩이면서 막 이제 갑자기 원래도 유명하신 분들한테 막 책을 막 보내볼까 말까 하기도 하고 막 뭔가 계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바라기도 하고 금융 같은 경우도 구해증명이 이제 앞서서 장기로 스테디가 됐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이랬는데 정확한 계기가 없기도 한데 아름아름 그 10대들끼리 서로 영업을 했을 것 같고 저희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플레이리스트인 거예요. 구해증명 플레이리스트 진짜 많은 거 같아요.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난 널 먹을 거야 하는 그게 타이틀인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는데 그게 막 거의 240만 원. 진짜요? 와 따라갈 수가 없다. 그걸 이제 들으면서 책도 같이 읽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향유한 어떤 문화가 있는. 맞아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그 플레이리스트만 모아놓은 또 플레이리스트 재생 리스트가 있고 이럴 정도로. 근데 그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그 댓글이 진짜 대박이잖아요. 댓글들이 진짜 다 시 쓰세요. 정서가 진해. 진짜요? 그거 자체가 또 콘텐츠가 아, 되거든요. 진짜요? 서로 이렇게. 야 그 리뷰 한번 해보자. 어떤 노래들이 있나요? 노래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위기랑 무드로 승부보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찐득하게. 가사 없이 그냥. 미음사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긴 하지만 저도 작은 출판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엄 출판사라고. 그럼 아침에 이렇게 발주가 오잖아요. 거의 절판될 수도 있을 정도로 잠잠한 나의 책인데 갑자기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거든. 뭐지? 무슨 일이지? 그러면 진짜 찾아보는 거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갑자기 블로그 리뷰에 찰스 앤터님 추천으로 이슬아 작가님의 책을 읽게 되었어요. 찰스 앤터님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하지? 네, 감사해요. 소소한 역주행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 아까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금류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오,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했었어요. 했었는데 왜 아직 안 나왔나요? 있어? 잔인한 질문이야. 있어. 잔인한 질문이야. 아, 저희가 만든 건 아닌데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도 당연히 이게 잘 됐으니까 비슷한 시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240만 원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오피셜한 거는 조금 더 맛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안 되고 그런 느낌을 잘 살리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제안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플레이리스트는 독자들의 몫이고 출판사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리커버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마케팅에 어떤 영향이? 이것도 일커버판이에요. 네. 그 원래 본판 표지랑 전혀 다른 느낌으로 작품을 새롭게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는 이미 샀어. 근데 내가 너무 금류의 팬이야. 구해증명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다른 것도 또 사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 모으고 싶은 컬렉터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버텼어 나는. 안 보고 버텼는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계기를 좀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리커버 만들 때 항상 본판이 있으면 리커버는 조금 더 세게 가려고 노력해요. 뭔지 알죠? 구미를 당기게 하는. 이렇게 장사 속 이야기만 하고. 근데 이번에 책을 읽읍시다 콘텐츠 발행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5권의 리커버 판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헉, 세상에. 퍼친코. 이 첫 문장. 가지고 싶게 하는. 이거 진짜 가지고 싶네요. 이거. 이거는 진짜 벽돌로 나왔네요. 이게 리커버예요? 진짜 벽돌이잖아. 발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긴긴방. 그래서 이렇게 리커버 판이 나오는 게 요즘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슬아 작가님이 펴내신 이 책도 엄청 독특해요. 너무너무 귀여운 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뚫려 있어가지고. 네. 이메일에 앱 표시를 활용한 가운데가 좀 특이하게 구멍이 나 있는 그런 표지고요. 사실 제가 이 표지를 조금 항상 좀 민망해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독자로서도 이제 표지에 작가 얼굴이 웬만하면 없으면 좋고 작가로서는 더더욱 없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있는 표지가 내가 쓰다. 나야 이슬아. 근데 또 카피도 너무 심해. 전설의 기한 그러니까 이런 게 독자님들이 제가 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끌리긴 해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막 안 뒤져봐도 이슬아 작가님 신간이다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같이 함께 책 만드시는 이야기 장소의 편집자님, 마케터님의 상의를 통해서 이런 표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냥 흰 표지에 글씨만 있는 그런 열화당 출판사 스타일 책을 되게 추구해요. 그걸 데뷔 때부터 어필했거든요. 근데 지금 14권째인데 한 번도 그런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야 반대되는. 그런 책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거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은 거장이다. 아 이런 표지. 해야 되겠네요. 싹 비어있는 표지를 향해서 가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사주셔야 제가 그런 표지를 언젠가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표지를 디자인을 이렇게 했으면은 안 되는데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도 이거는 특별판이니까 하면서 디자인이 확실히 다른 무드로 갈 수도 있고. 인테리어용 같기도 해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를 얘기한 김에 또 약간 덧붙이자면 요즘에 이 도서를 굿즈랑 떼놓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책을 읽읍시다 해서 이게 굿즈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 모순 리커버판으로 나온 요 키링 모양이 NFC. NFC 이거를 태깅을 하면은 플레이리스트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무슨 읽을 때 같이 들어보면 좋을 노래들로 연결된다고 하니까 태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태그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핸드폰에다가 NFC 기능이 켜져 있으실 거예요. 아이폰 상단, 갤럭시 기준으로는 중단으로 키면은 링크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멋있다. 뭐다. 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도서계 출판계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우. 책갈피 이거 뭐 이벤트 응모하시면은 받으실 수 있는 끈갈피인데 제가 끈갈피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다람쥐. 가을 버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샌드위치 빵봉투 북파우치래요. 너무 빵봉투도 귀여워요. 되고 북파우치도 되고. 전 이게 제일 좋아요. 너무 이뻐요. 네, 아무튼 요렇게 굿즈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도서시장 왔는데요. NFC도 모르는데
MG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지만은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계시니까 이 텍스트 힙 트렌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예, 그냥 뭐 간단하게 하자면 책을 읽는 모습을 힙하게 여기는 어떤 트렌드죠. SNS에다가 이제 뭐 책 읽고 있는 나를 보여주기도 하고. 왜 힙하다고 느낄까요? 힙하긴 하지 않나요? 책 읽는 모습 뭐 예쁘죠? 힙하다라고 하는 게 삶을 이제 SNS에 많이 전시하는 세대니까 책을 읽는 모습이 그 안에 많이 없었던 거죠. 한 10명이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하면 1명, 2명 이렇게 소수들이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게 힙하게 느껴졌던 거 아닐까?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모습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슬픈 이야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밝게 얘기할 수가 없겠어. 이 종사자분들 앞에. 밝게 얘기합시다. 그럽시다. 텍스트 힙의 선두주자가 접니다. 처음에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종종 저를 이제 알아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버스를 내가 출퇴근하면서 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좀 안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한말로만 강우지 버스에서 책 보더라 이러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 이미지 거였어요. 메이킹 용어.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에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전 지적 허용심이라는 게 좋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대변하는 말 텍스트 힙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난 정확히 그 감정이 뭔지 알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SNS가 아니라 버스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누군가 SNS 찍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 정도로는 유명하니까. 그때는 그렇게는 안 유명해서 이게 자의식 관련도 조금 있는 건데 근데 SNS 이전에도 책 읽는 것의 멋을 어느 정도 도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 되게 유구한 역사 아닌가요? 맞아요. 최근에 그냥 조금 더 떠오른 이유는 책을 예전에는 책 읽는다는 거는 혼자 하고 좀 고독한 행위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자기 표현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훨씬 많고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런 욕구들이 표출돼서 10대, 20대 들의 자기 표현의 수단? 책이라는 게 되게 주제도 다양하고 안전하잖아요.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주제들도 잘 다룰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패션으로도 나를 표현하고 뭐 어디 가는 걸로도 나를 표현할 수 있지만 책으로 나를 표현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표현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로 집순인데 파티에 최근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서울 리딩 파티라고 그 포엠 매거진 하시는 동우님께서 연 파티였어요. 요즘에 엄청 많이 한다는데 뭘까 들어가봤는데 정말 모두가 카페에 모여서 각자의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카페에 다들 요즘에 책을 읽고 있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앉아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네임택을 붙이게 돼 있는데 당신의 최애 작가는 해서 그 자기 이름을 카프카, 박완서 이런 채로 다니는 거예요. 내향인 존이 있고 이렇게 외향적으로 이렇게 서로 쪽지 주고받을 수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되게 귀여운 파티였어요. 너무 섬세하고 귀여운 파티인데요. 뉴욕에서 시작돼서 국내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수란 작가님 참여하신 파티도 이렇게 열리고 저는 만약에 막 연애상대를 찾는다면 리딩 파티 가서 지금 좀 부적절하지만 못 가게 하시겠는데요? 당신들 아, 우리 그러니까 제안 추천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과 같이 매칭했을 때 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만남의 장이다 그런 생각을 유부녀가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내가 본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좀 더 자연스러워진 북클럽이나 북페어 이런 것도 그렇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텍스트힙도 되게 팔짱 끼고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책이 얼마나 비일상이면 이게 힙이냐라는 안타까운 시선도 우려가 되지만 사실 저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다.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수명을 길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슬아 작가님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되게 멋있는 작가님들이 많이 출연한 것도 되게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품을 내고 그냥 그 작품이 인기가 많아지면은 모셔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 작가님들 외부 활동들도 되게 많고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젊은 작가들이 많아진 것도 젊은 세대들한테 되게 소구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멋져 보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슬아 작가님처럼 다양한 매체에도 출연하시고 혼자 유튜브도 하시고 막 이렇게 SNS에 막 하는 활동들도 말씀해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게 이 텍스트 힙에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음사 유튜브를 또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완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 멋진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출판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업계분들이 읽고 있는 책, 그분들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추천해 주는가. 이게 또 유튜브라는 시장 안에서 진짜 저희 연구 대상이에요. 네, 구매자들한테 꽂히는 게 심상치 않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해주시는 걸 보고 시다르타를 그래서 봤어요. 이거를 보려면 책을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그걸 안 보고 어떻게 50분짜리를 봐. 그 영상을 보기 위해 책을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봤어요.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민음사 구독자님들이 되게 특별한 것 같기도 해요. 팬덤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좋아하면 그 영상을 보려고 책을 읽어요. 정말 또 대단한 거는 리드 윈미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런 셀러브리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팬덤이 있는 편집자, 팬덤이 있는 마케터 얼마나 신기하고 희소해?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 거예요, 처음에. 갑자기 못하겠어, 이제. 아니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면 그런 거를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이런 마케팅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이거 피부로. 근데 효과가 있다 없다를 나누기 전에 이 텍스트입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독자들이 책을 접하는지를 보면은 출판계에 많은 마케터들이 해왔던 어떤 활동들이 아예 무용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계속 지향했던 게 책은 좀 어렵고 고루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책을 좀 친근하게 만들고 굳이 다 읽지 않아도 그냥 책이 같이 있는 삶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혹은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마케팅할 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텍스트입의 흐름도 완전히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누가 더 많이 읽냐 이런 그런 경쟁이 아니고 특별한 계기가 있다거나 내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책 다 읽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책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병렬 독서다 뭐 출판기 빛과소금 이런 게 좀 키워드가 재미있게 많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예전에는 책에 대해서 좀 부채의식 같은 게 있는 거야. 아 나는 좀 잘못됐다. 책을 사기만 하고 맞아. 나는 책을 안 살래. 이렇게 해버리거나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제대로 읽은 책이 없다. 나 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데 민음사 TV나 이런 거 보니까 편집자들도 60권씩 병렬 독서를 하네. 근데 그게 진짜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유력하고 진짜 혁명이었어요, 그 단어가. 병렬? 다 안 읽어도 돼? 진짜로. 책을 좋아한다고 말해도 되는구나.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병렬을 하는 직원을 혼내시는 그 차장님이셨나? 그 책을 읽는다는 착각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 모든 게 하나의 시트콤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잘 같은데요. 짜여진 꽁트를 보는 것 같은. 유튜브 말고도 실제로 그 굿즈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시잖아요. 도서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마케팅들이 책 판매량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텐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만한 거는 아무래도 인력? 연말이면은 이제 세계문학전집 1력 나오고 동양고전 1력 나오고 하는데 세계문학전집 1력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를 구매하면 선물로 드리는 구조인데 실제로 해당 시즌이 되면은 세계문학전집 매출 많이 늘죠. 근데 이제 모든 마케팅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시들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쯤 작년에 저희가 1력을 디지털화했어요. 지금까지 5만 다운로드? 유료 어플인데 유료 어플. 그 정도 됐을 정도로 또 젠지대 사이에서 또 보면은 너무 이제 심금 울리는 문장이 나온다. 그럼 그 작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스라 작가님한테 궁금한 건 이렇게 대형 출판사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 마케팅도 혹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기성 대형 출판사랑도 작업하고 재출판사도 딱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케팅 진행하세요? 저 혼자 할 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작가님이 자체가 그냥 자체가 사실 셀링 포인트긴 해요. 되는 대로 주먹국으로 마케팅을 해봐서 혼자서 굿즈 만들어보고 이런저런 이벤트 해보고 하면서 이제 출판사의 마케터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마케터의 이 역할이 너무 넓고 2025년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마케팅이. 여기도 아끼신 거? 가서 정산도 하고 주문도 받고 행사 때도 막 뒤에 다 해야 돼. 저는 원래 편집자님을 가장 존경했는데 지금은 딱 동급이에요. 마케터, 편집자 둘 다. 작가가 저 아래. 꼭 없으면 저희 뭐 먹고 살아요? 뭘 팔아 그럼? 확실히 지금은 재출판사보다 기성 출판사랑 협업하는 걸 좀 더 즐기는데 그 마케팅의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정말 커서 편집은 물론이고. 작가님 또 얼마 전에 그 팝업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안 해봤지만 편집자 하다가 출판사를 차린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책이 나왔어? 하말럼만 두 분에게 보내고 싶어. 이래도 예전에는 그냥 보내고 싶다라고 마케터한테 얘기하면 됐는데
이제 내가 보내야 되는 그런 거죠. 어떻게 어디서 메일 주소 파악해가지고 또 넣어야 되고. 인스타에 카드 뉴스 하나 올릴래도 맞아. 그런 거 마케터님들이 뚝딱뚝 만드실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직접 하시나요? 해영출판사 때는 다 제가 직접 했죠. 아 이래서 작가의 인세가 10%인 거구나. 옛날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출판사를 차린 게 작가의 인세 10%인 게 말이 안 돼서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차린 거예요. 나 돈 진짜 많이 벌 거야 이러면서 마포구청 가서 그날 해영출판사 생각해서 딱 등록하고 싹 하자마자 한 3개월 안에 아 이래서 10%가 세상 만사 이유가 있다. 독자에 가기까지 너무 많은 인력과 이제 노동이 있었던 거야. 저희는 딱 주문만 하면 책이 오는데.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어쨌든 해엄 출판사에도 책이 나오고 민음사에서도 책이 나오고 여기서도 책이 나와서 우리가 또 읽어야 되는데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분이 많이 리뷰를 해주시고 요즘 믿을 사람 인플루언서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산 책을 리뷰를 해요.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진짜 그냥 표지 느낌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저는 그게 얘기하시는 것의 전부예요. 저희 채널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도서 시장이 2030 여성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도서전에 갔더니 그 인파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2040 여자들 다 거기 있다. 핵심 소비자층을 구성하고 있는 2030 여성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민음사만의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 질문 제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 독자들 마음 어떻게 사로잡아야 되는가? 딱 사로잡으려고 그러면서 안 잡히는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래 알갔다고. 안개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는데 민음사 유튜브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아요. 뭐 채널의 이제 가장 큰 모토가 책 광고하지 말자였거든요. 그게 너무 탁월하신. 출판사도 기업이니까 기업에서 채널을 열면 무조건 광고가 이제 디폴트고 책을 중심으로 한 트레일러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기대하거나 기주를 이루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이 유튜브라는 곳에서 그렇게 소구가 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고 책의 이야기가 오히려 너무 다양한 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어떤 채널에 들어갔을 때 어제는 경제 경영 이야기가 올라오고 오늘은 막 한국 소설 얘기 올라오고 나 경제 얘기하려고 구독했는데 갑자기 내일은 문학 얘기하고 노벨상 얘기하고 일관성이 오히려 없는 채널이 되는 거죠. 상품을 따라가면. 네네. 그러면 중심에 결국은 뭘 둬야 될까? 줏대를 가지고 하면서도 다양한 걸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책 만드는 사람들 이게 중심이 돼야지 좋겠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 반응이 또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전혀 무명의 편집자들 이야기 훨씬 더 궁금해하고 얼굴이 또 나오니까 이렇게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나 민서 너무 좋아라고 해도 피상적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나 민서 너무 좋은데 뭐 거기에 김하진 편집자 너무 좋고 이제 작가가 됐고 막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얼굴들을 가진 게 가장 큰 소구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큰 애정을 좀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여기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책이라고 하면 우리 안 읽으면 부채감을 가질 정도로 좀 완벽한 꼴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편집자들은 막 우당탕탕하고 귀여운 면도 있고 그 사람한테서 오는 진정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많은 작가님들이 있지만 보통은 작가가 된다라고 하면 뭐 등단을 하거나 누가 인정을 해줘서 되는 건데 최근에 작가님들은 소설가로 데뷔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직접 내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틱톡 같은 데는 10대들이 그렇게 직접 책을 낸대요. 또 자가 출판으로 베스트셀까지 되기도 하고 그거에 완전 최고 추구미가 아닐까 그분들의. 일간 이스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넷플릭스 구독료 얼마래라고 얘기하기도 훨씬 이전에 월 10,000원으로 시작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등단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해가지고 일간이사를 한 거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지금도 등용문이 다양해진 건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막 등단제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왜냐면은 이제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를 뽑는 기준이 정말 뭐 매력 자본 뭐 혹은 돈의 자본 이렇게만 쏠릴 때 또 사라져가는 문학의 세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좋은 문학의 역사는 잘 유구하게 지켜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랑 제가 계속 같이 자라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같은 세대이기도 하고 항상 이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주변 작가들이랑 저를 이 거칠게 두 분류로 나누거든요. 문학 작가 그리고 문학 작가. 그 문학 작가는 문학을 하는 이제 저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문학 작가는 딥한 문학 작가들이에요. 아까 막 띠지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띠지의 자극적인 카피 절대 안 되고 예술성
문학과 상업성 사이에서 예술성을 짜치는 건 절대 안 하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저의 친구들이거든요. 정말 고매하고 훌륭한 예술가들이에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좀 경박한 것 같아. 문학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는 좋은 글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실력 있는 작가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 동시에 저랑 제 친구들 보면서 이런 글은 더 읽혀야 되는데 얘는 이 정도 알려질 작가가 아닌데 왜 충분히 유명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비위가 센 나 같은 문학 작가가 전방에서 끌고 와야겠다 이런 사명감이 저한테 있어요. 친구들이 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 어깨에 조금 짐이 있으셨군요. 왜냐면 2030 여성들 말고도 더 넓히고 싶은데 40, 60 남자들과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북토크나 이런 행사 하실 때? 남자분들이요? 네. 원래는 북토크에 행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한두 명 정도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여자친구 때문에 따라온. 최근에 좀 더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메일 쓰기 책 낸 다음에는 중년 남자 회사원분들 독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 한 줌 남성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잘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정 세대에 머무르면 이 독서 붐이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문화 콘텐츠의 주 소비자층이긴 한 것 같아요. 책만이 아니고 영화, 연극, 뮤지컬 이런 붐이 오면 또 이 기회에 또 노를 젓기도 하고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늘 이렇게 하는 대답은 두 분처럼 전혀 다른 영역에서 영향력이 큰 분들이 그냥 책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책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다독가여야 될 것 같고 약간 겸연적인 게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없어지면 OTT에 그거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 책 좋아해 뭐 좋아해 무슨 약간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독자들끼리 예전에는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서로 합의하에 하지 말고 이게 독자들이 가져야 될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데 부러움 버려라. 사실 종이책이어야 한다는 강박도 독자들이 버리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지금 일간이스러 구독자 수 계속 비밀로 하고 있지만 이게 책 독자보다 초과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책은 안 읽는데 일간이스라는 구독하는 사람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당연히 독자시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긴 글을 읽으시는 종이책은 없지만 독자의 범위를 좀 넓히면 좋겠고 저 완독 안 해도 10% 읽어도 난 이 책을 읽은 거잖아요. 그런가요? 편집자는 띠지만 읽었다고. 아 맞다. 그럼 저도 읽은 책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도 보시잖아요. 이렇게. 그거 너무 감명 깊어 진짜. 모자이크 독서법 이래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책을 파봅시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시대를 건너는 책에 이어 2부 다시 돌아온 책이라는 주제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좀 소거해야 되지 않을지. 뭔가 오늘 평소에 저였으면 접하지 않았을 법한 고전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재밌게 나눈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게 했고 이스라 작가님이랑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뭔가 좀 저 스스로도 좀 뭔가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왜냐면 또 민음사에서 책이 아직 안 나오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크게 놓치고 있다 이 출판계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내 오늘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낄낄대장인 거예요. 까부는 거 못 참고 문학계에서 다른 행사를 하면 좀 채통을 지켜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럼 지금 채통 모드가 있어요. 저도 아람 부장님도 있으시죠? 늘 이래요. 저는 뭐 작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채통 모드를 하다가 오늘 뭔가 방송 보면 부끄러울 것 같다. 근데 앞에 이 사람이 계셔가지고 조절이 안 돼요.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무드가 배부른 돼지 얘기하고 이러니까 나도 조정이 안 되지. 너무 재밌었고요. 두 분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진행해 주셔서 감사했고 버벅대는 모습까지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얼떨결에 나왔다가 재미있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정말로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걱정하지 말걸. 괜히 잠을 못 잃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데 그 시간에 또 뭘 준비하진 않고 제가 어저께 밤에 제가 카톡 보냈거든요. 야 내가 고전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그래서 둘이 막 쑥덕쑥덕 회의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딱 걱정을 안고 와서 왔더니 생각보다 다들 너무 만만디인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시대를 건너서 고전이 될지 아니면 또 어떤 책이 잊혔다가 또 지금 이 책처럼 역주행 도서가 돼서 저희한테 다시 올지 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희 또 열심히 줄긋고 공유하고 이렇게 책을 읽는 열혈 독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독자분들 덕분에 불어온 이 반가운 독서붐이 쭉 이어지기를 진짜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교보문고도 이렇게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책을 읽읍시다 본편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하말로만의 강민지 서솔이었습니다. 이슬아 조아란이었습니다. 책을 봐봅시다.